단독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팬 여러분. 라방 취재기자 발사합니다. 저는 한대건입니다. 토요일 경마 한대건 음담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국산 4등급 말들의 1000m 대결 4경주 출발했습니다. 4경주입니다. 한번만 원더풀 딕지가 전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죠. 뭐 천행도 갈 수 있고 정말 좋아진 맛도 가리켜 먹습니다. 천행만 가면 웬만하면 안 됩니다. 백승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3번, 11번 그 뒤에 6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네, 처음에 6경주입니다. 엄마 요리조리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사 여전히 선배 바깥쪽에서는 8번 대본의 검도 오늘은 이맘때 상태가 좋아요. 5번 놓고 8번 드려. 5번, 8번 두 마리 접전이었습니다. 6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 6경주입니다. 7번 6 패러다임은 통과합니다.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7번 놓고 8번 플라잉 조이가 이번에 3.5km의 감량을 경험했는데 이게 선행을 가면 잘 안 잡힙니다. 7번 놓고 8번 드려. 단독 선두 그뒤 8번, 12번 순이었습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 또 제 머리를 가지고 시비를 거셔서 오늘은 조금 바짝 세우고 왔습니다. 머리도 힘이 없다 이제?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머리카락도 얇아져. 그러니까 온 몸땡이에 모든 게 다 얇아지는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네. 나도 좀 이렇게 뭔가 힘이 좀 빡빡빡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옛날에 부시맨 파마 한번 하고 방송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한번 찍고 여러분들한테 파격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았죠? 네. 토요일 날 경마는 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 막 펄펄 날아갔고 제주 경마 막 30배 막 이런 것들 잡아내는 바람에 한구랄 했죠. 서울도 괜찮았어요. 네, 승부경지 몇 개 잡아내면서 이거 다 이렇게 요즘 외워서 한 30분 40분 떠들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네. 뭘 잘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당일날은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뭘 잘했는지 잘 기분이 안 납니다. 하여간 적중은 꽤 나왔어요. 토요일과 일요일날 해서 승부경주도 배당이 어느 정도 나와줬고 10몇 배짜리도 맞추고 뭐 16배짜리도 단통으로 좀 맞추고 하여간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거둔 한 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더바가를 좀 놓쳐서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메인 승부처와 일반 경주에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호응을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방송을 지난주에 못 찍었어요. 그래서 성적이 나왔나? 마음이 편해서.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서 방송을 못 찍었는데 이번 주에는 역시나 뭐 취재 잘 갔다 왔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잘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들이 참 많은데 이번 주에 뭐가 좀 특이한 게 있었지? 뭐 별건 없었구나.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기수협회를 들어가면 한 6시 반? 7시 그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수협회 식당이 있어요, 지하에. 거기서 항상 식사를 하는데 오늘 딱 갔는데 서승훈 기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반가워서 안아채 좀 했더니 가면서 수정과를 이렇게 하나 딱 떠서 갖다 주더라고요. 매너도 좋아. 제가 개인적으로 서승훈 기수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뭐 부산에 내려가 있는 기수긴 하지만 서울에서 말을 탈 때도 뭐 문세영 기수의 라이벌로서 상당히 입지가 있었던 기수였었죠. 그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기수들은 좀 이렇게 자기가 조교한 마필들을 뭐 솔직히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숨김이 없어. 친구가. 이 친구는 숨김이 없고 딱 남자. 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에 대한 특징이나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 들이대 보려고 해 한번 이번에. 예. 말도 준비도 많이 됐고 해보려고요 그냥. 그러면 여지 없더라고 보니까. 예. 승부도 잘 걸리고 능력도 있는 기수인데 지금 부산에 내려가서 활동도 잘하고 있고 또 오래간만에 봤는데 이렇게 수정과 한 잔의 사람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좀 좋아졌다고 할까요? 지금 문세영 기수가 인터뷰를 안 해주고 있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수협회 들어가서 문세영 기수 인터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몇 번을 지금 시도를 했다가 문세영 기수가 인터뷰 안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인터뷰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사회 방송 인터뷰는 참 잘해줘요. 왜 그런지 모르지 뭐. 개인적으로 인터뷰하기는 힘들어서 안 해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해주는 기수가 있으면 또 안 해주는 기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예 안 하는 기수도 몇 명 있어요. 제가 100% 다 한다고 이렇게 구라를 대도 제가 방송에서 그런 구라를 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돈 주고 받지 않은 정보는 정보일 수가 없죠. 예. 내가 한 1억씩 주면서 문세영 기수한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지만 한 1억씩 주면서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한구라 했다. 이러면은 문세영 기수가 나한테 칼같이 가르쳐 주겠지. 없어요 그런 거. 10원짜리 하나 안 줍니다. 그냥 제가 준비했던 거 그리고 제가 얻어와야 될 거 그리고 모든 기수가 있다면 100명의 기수가 있다면 그중에 80% 정도는 그래도 인터뷰에 응해주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세영 기수가 인터뷰 안 준다고 해서 저한테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문세영 기수 인터뷰 했다고 최근에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요. 언젠가는 문세영 기수가 해주겠죠. 예전처럼. 예전에 문세영 기수가 상당히 인터뷰를 잘해줬던 기수 중 하나입니다. 제가 왜 문세영 기수의 인성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수많은 말을 조교를 하고 많은 인기만에 기승을 하면서도 똑부러지게 말을 해요. 항상. 자기가 조교해본 느낌이라든가 또 잘 타는 기수임에도 불구하고 경주에 대한 복귀라든가 자기가 이번에 기승하는 마필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16 기수로 지금 거의 군림을 하고 있죠. 왕자가 틀어지지 않고.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말을 열심히 기승을 해서 최고의 자리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더 큰 바람은 인터뷰 해주는 거. 방송을 볼 일은 없겠지만 좋은 쪽으로 모든 게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항상 인터뷰한 내용들을 공개해드리고 저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분석하시는데 어느 도움이 되시라고 많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한다고 이 방송을 접어야겠죠. 하지만 소위 말하는 남들한테 듣지 않았던 얘기를 들은 것처럼 그리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던 것을 물어본 것처럼 말하는 방송을 찍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한 진실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손가락질 하시더라도 성적 맨날 잘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잖아. 나라고 못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겠어. 하지만 항상 이제 모든 기수들도 그럴 거예요, 솔직히. 뭐라고 취재한다고 들어오는 예상가들이 저거 내 거 받아가서 팔아먹고 돈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게 안 보이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솔직한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번 주도 열심히 한번 경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세영이 형 인터뷰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이 형 인터뷰가 너무 그리워. 도와주십시오. 자, 출발해볼까요? 광고는 제가 적중 많이 나왔으니까 코리아레이스 게시판이나 커피 게시판, 코리아레이스 게시판에 가보면 적중 내용 나와 있으니까 한동안 조금 이렇게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실망하신 분들 계시고 또 우연치 않게 처음 들어왔는데 돈을 따신 분도 계시고 하실 텐데 꾸준하게 한 대만과 함께 해주신다면 실망스럽지 않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통장 문자는 새마을 공고로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에이스 경마나 코리아레이스, 검빛 이런 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060-700에 까먹었다. 그러니까 7766 060-700-7766인가 300-7766인가 내 번호를 내가 까먹었다. 나 기억 잘 못해. 그러니까 제 핸드폰 결제 문자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게 무슨 광고야. 이씨 개지랄이지. 내 번호를 내가 못 해보자 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음성 정보는 060-756-9999 매 경기 10분째 녹음해놓으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이번 주도 있기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승부처 공개드리고 출발할게요. 2경주, 4경주, 7경주, 10경주 2, 4, 7열
7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병마는 4경주와 6경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자, 한대건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한대건 직접 만나와서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직접 만나본 코너의 주인공은 문성혁 기수예요. 신인 기수죠. 아직까지는 승수가 좀 딸려서 마이너스 3kg 감량의 혜택이 있고요. 최근이죠, 최근에. 25조에 적을 담고 있다가 33조로 인석영 마방으로 옮겨갔는데, 잠재 능력이 상당히 풍부한 기수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좀 느립니다, 친구가.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뭐라 그럴까요. 여유 있는 말머리? 신인답지 않게? 좀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격을 보면. 성적도 나쁘지 않아요. 또 25조보다는 33조에 가면서 또 말탈 기회가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많이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군대도 갔다 와서 상당히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마음적으로. 아직 이 얘기를 나눠보면 자기가 다 조교했던 말들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잘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신인 기수 문성혁 기수. 이름이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뒀다가 성혁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잘 타나?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어떤 경마에 보는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문성혁 기수는 뭐 매주 만나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모처럼 만에 문성혁 기수에 제가 조교했던 마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만나는 마필은 1경기에 출전하는 12번 탑플라잉입니다. 이 마필이 데뷔전 때 인기 3위로 팔렸죠. 제가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 출마트 표장에서 부산 경마에서 올라왔던 다실바 기수가 이 마필을 조교를 했습니다. 당일날 미리 올라왔었죠. 부산 경마의 마필을 출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교를 했는데 부산 중량이 52kg가 나오니까 출마트 표장에서 못하게 된 거예요. 네, 다실바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문세영 기수를 붙잡아서 탈 수 있냐, 문세영 기수를 태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1번 게이트의 주인공은 다 나쁘게 받지 않았지만 다실바 기수가 52km를 탈 수 있다. 억지로 타면 탄다. 근데 왜 굳이 지가 안 타고 52km 못 탄다고 얘기하고 갑자기 당일날 문세영 기수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33조에서 문세영을 불러서 태운 게 아니라 원래는 다실바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지가 52km 못 탄다. 원래 52km 탈 수 있는 놈인데. 그래서 당일날 기수가 바뀐 부분이 있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조교 때의 모습도 그렇고 아직 완성이 덜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실바가 포기한 것이냐. 그리고 문세영 기수는 지나가다가 탈 수 있냐. 기회가 되니까 탄 거지. 문세영 기수가 이마필의 걸음을 인정을 하고 더 걸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수 기용에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인기도에 비해서는 분명히 불안한 요소가 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탑플라잉을 빼고 이걸 적중을 시켰죠.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던 경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결코 알 수가 없죠. 제가 입을 뻥끗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다실바기가 조교했는데 문세영 교수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타게 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마필에 대한 비하인드를 절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말이 사이즈가 있고 능력이 아주 일치월장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풍부하고 지금도 준비가 완벽하게 돼서 세영이가 계속 이 마필을 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완벽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조교 때 모습을 보면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은 아니고요. 33조로 이적을 한 문성혁 기수가 52kg의 중량으로 기승을 하는데 이 조교 때 보면 아직 어린 티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33조는 가장 큰 장점은 33조에 편성을 잘 읽는다는 겁니다. 성인석 조교사가 워낙에 출마 투표장에 단 한 번도 이번 주는 안 나오셨더라고. 베트남 어디 외국 가셨다는 것 같은데 끝까지 남아서 편성을 읽죠. 그래서 내 말이 어디에 썼을 때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시는 조교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탑플라이거나 앞으로는 분명히 도와줄 거예요. 앞으로는 분명히 더 띄워줄 걸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가 됐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문성혁 교수 입장에서도 조기를 해보면 약간은 좀 어림티가 있어서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답니다. 마필 성장 가능성은 있는데 어떻게 뛸지는 장담하셔도 않냐고 해요. 참고해 보시고. 자, 두 번째 얘기를 하는 마필은 5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4번 파이어. 한계형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뭐 24전 동안에 뭐 정말 우승과 입상이 손에 꼽힐 정도니까 파이어란 마필이 어떻게 보면 33조에 와서 서인석 쪽에서 편성 잘 써서 그래도 우승도 하고 입상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착순권에도 왔다 갔다 하고 기복을 보이고 또 꼴찌도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깜짝 선착을 합니다. 저도 조금 놀랐어요. 이 정도로 올라왔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 그날 경주가 완익K가 우승할 정도였으면 편성 자체가 강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난번 경주 위에 마이너스 3kg의 감량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문서혁 기수가 조교를 해보니 의외로 마필 상태는 괜찮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미 한계를 다소 드러낸 마필이라는 점에서 문서혁 기수의 조교 때의 느낌만을 믿고 이 마필이 입상을 한다 안 한다를 평가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현재의 상태는 직전에 3착을 할 때처럼 컨디션이 다소 올라와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입상권뿐만 아니라 이런 마필이 3착만 돼도 돈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복승식이나 이러한 막권을 한번 엮어보시는 막권이지 이 마필은 뭐 컨디션 좋다고 하니까 이거 놓고 한번 승부해봐야지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워낙에 좀 한계가 드러난 마필이니까 참고하셔서 배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마리의 마필 1경주의 시험화 탑플라잉 5경주의 사원마 파이어 이 두 마리의 마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러한 마필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가느냐 또 어떠한 비하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한대건의 방송 아니면 여러분들 들을 수 없어요. 제가 직접 만나고 듣고 왔던 얘기니까 참고하셔서 말 이름 잊지 마시고 차츰차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직접 만나와서 코너는 정리하겠고요. 본예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만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12마리 앞필들.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한 50% 체력을 소비하고 시작할 것 같아. 방송을 되게 길게 찍는 편이다 보니까 나도 찍다 보면 지루한데 여러분들 또 얼마나 또 지루하시겠어요. 중간중간에 좀 재밌는 얘기도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많이 지쳐서 그런지 말이 잘 안 나온다. 노력해볼게요. 제가 신마경주를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을 해드리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신마경주의 평가를 보시고 그 마필이 성장의 과정을 많이들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지치는 것 같아. 어쨌든 뭐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할 말이 많은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안쪽에 있는 1번 켄터키 망치가 이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느리죠, 말이. 발도 좀 틀어지고 느리고 또 밀어주면은 막판에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못 뛸 말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한민 조교사를 만났는데 31조 그렇게 물어봤어요. 켄터키 망치가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발주가 좀 틀어지면서 느린데 이 마필이 좀 순발력이 없습니까? 라고 좀 뛰는 거 보면 여유가 있어서 막판에 앞으로 뛸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강한민 조교사의 표현은 이겁니다. 정확하게 워딩을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좀 느렸다. 하지만 지금 조교를 임하면서 순발력도 엄청나게 빠르게 봉황이 되고 말이 변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더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싹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 마필의 혈통 자체가 좀 늦대는 마필인데 유난히 이 마필은 조교를 해보니까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마 투표를 했죠. 출마 투표를 딱 하고 나니까 1번 게이트예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신마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모래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봤던 모래를 맞고 뛰는 것과 그러지 않았을 때의 경주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더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일본 막 켄터키 망치가 선행을 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행검사 모습처럼 늦발을 한다든가 경주가 꼬이게 말을 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행검사 때의 늦발을 했던 마필이 조교를 임하면서 순발력이 보강이 됐어. 내 말이. 그러면 내 말이 데뷔전이고 상금 많이 주는 2세마 경주야. 4,200만 원 주는 상금. 보통 이 6등급의 상금이 1,600만 원, 1,200만 원 하죠. 한 따따블의 상금을 주는 경주에서 욕심을 안 내겠습니까? 누구나 욕심을 내죠. 근데 게이트 번호까지 뽑았더니 1번이야. 뭐 기회는 기회죠.
갖다가 어떻게든 앞쪽에다 붙여놓고 끝걸음이 있으니까 이 마필의 전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주행검사 모습은 좀 늦발도 하고 느렸던 마필이긴 하지만은 직접 강한민 조교사를 만나보니 성장의 속도가 빠르고 발주도 나아졌더라. 반드시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본 켄터키 망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명진 플라이는 차츰 나아질 것 같아요.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약간은 좀 주행 중에 밀리는, 이게 아마도 모래반응 때문일 수 있는데 밀리는 모습이 있어서 좀 겁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싹수가 아예 없는 마필은 아니에요. W 정도? 이 3번 브라가디 어제너럴. 아유, 정말 내가 이름 긴 마디는 다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발음이 안 되니까. 브라가 아니구나. 브라가 왜 나온 거야? 브리가디어 제너럴. 싹수가 있죠. 예, 상당히 주행검사를 잘 받았습니다. 물론 라이언 기수가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정지예요. 3일 역지 받았죠. 선입권 가는 데는 순발력도 보였었고요. 버티고 걸음도 있고 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송재철 기수가 지금 제대하고 나서 한 3주 기승했죠. 그래서 오늘도 송재철 기수가 올라가길래 물어보지 말까 그랬더니 우승하면 물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시원시원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뭐 지금 군대 갔다 와서 뭐 자기 자리를 다시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송재철 기수가 성적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조금 뭐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격을 보면 되게 뭐라 그럴까요? 넓게 보는 성격이 있어요. 이것도 뭐 비하인드지만 송재철 기수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6월 달에 1승 못하면 뭐 7월 달에 1승 하면 되고 제가 뭐 하루 이틀 말 탈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차분차분히 쌓아나가는 기수들은 저력이 있어요. 제철이가 군대 가기 전에도 정말 말탈 기회가 많지 않았었죠. 그래서 송재철 기수가 선택한 게 뭐예요? 주는 대로 다 받습니다. 대부분들의 기수는 좀 골라봤죠. 하지만 똥말이 됐던 좋은 말이 됐던 간에 열심히 조교합니다. 막 37도, 38도 넘어가는데 말 한 10마리, 20마리 조교하고 들어와요. 막 진짜 얼굴이 시뻘개져갖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리 잡은 기수예요. 그래서 좋은 말 탈 기회 없고 성적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노가다 조교하면서 맨날 제가 보면서 안쓰럽다고 생각했던 기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근성이 있는 기수니까 앞으로 분명히 더 좋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말 그대로 인터뷰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브리가디어 자꾸 브라다가 왜 나오지? 브리가디어 제너럴 이 마필은 싹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제발 이거 갖고 제철이가 좀 1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마 킹규 스텝은 약간 둔해요 말이. 하지만 직선의 끝걸음 상당히 날카로웠는데 임경 기수도 그런 느낌을 좀 받게 했나봐요. 싹수가 있는 마필이고 좀 다듬어지면은 나아질 마필이 아닐까. 지금도 상태는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볼만 하고요. 문학 에카티가 지난번에 3착을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삼복이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꿔놓으면 삼을 필요가 있다.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긴 하지만 끝걸음 하나만큼은 예술이다. 그러니까 역시나 발주면 안 되죠. 뭐 들렸다 나가고 지랄해갖고 뭐 늦발하고 이제 올라온 걸음인데 이게 이러한 마필을 가지고 축으로 놓고 승부하기는 참 답답하죠. 경험하는 입장에서는. 뭐 모르면 살 수 있죠. 이게 늦발을 하고 뭐 느리게 올라온 마필이라는 걸 모르고 태종이 형 타고 지난번에 3착 했네? 그럼 뭐 이번에 뭐 대가리지 뭐 이러고 맞고 사는 거죠. 근데 늦발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와도 그만이고 항상 이 경주를 볼 때 조바심을 내고 볼 수밖에 없죠. 요즘 주로는요. 선행이면 다 끝납니다. 뭐 똥말이 됐든 뭐 좋은 말이 됐든 나쁜 말이 됐든 간에 일단 앞에 가는 놈이 장땡이에요. 바닥권에서 추입하는 RP들이 선전하기가 쉬운 주로가 아니에요. 금요일날 비까지 좀 예고가 되고 있는데 못 뛴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에카티라는 마필이 선전을 하면서 우승도 할 수 있고 입상도 할 수 있습니다. 탄력 있는 마필이니까. 하지만 이러한 추입형의 마필을 가지고 충마로 놓고 승부하기에는 내 피 같은 돈이 막 투자에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안고는 가지만 충마로 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9번 문학 서부는 뭐 연습 주행할 때 모습을 보면 이 5월 3일날 주행검사 볼 때보다 더 안 좋아요. 근데 기록은 좀 단축했죠.
뭐 연습 주행이니까 뭐 대충 탄 경향도 없잖아 있는데 뭐 뒷말인 것 같기는 해요. 생김새도 그렇고 보폭도 그렇고. 근데 이날 6월 7일 날 이후에 6월 12일 날 시기성 시욕부진이 있는 걸 보면 조교 때도 그렇고 아무리 문세영이라 하더라도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한 번은 좀 지켜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시우마 탑플라잉은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재밌는 얘기도 있으니까 직접 만나봐서 코너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의 충만은 일명 캥탁이 망치예요. 하지만 주행검사 모습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3번을 놓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10마니까 아직 뛰어보지 않은 어린 마필들이니까 현장 예상을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장 컨디션을 본 이후에 최종 점검을 하겠지만 일단 1번을 놓고 뭐 3번, 5번, 6번, 1번, 3번, 5번, 6번 이 4마리 안에서 조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1번, 3번, 5번, 6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나?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어딨나.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직접 만나고 왔던 기수들과의 얘기를 해주는 비하인드를 말해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어느 방송을 다 뒤져보십시오. 정말 메리트 있는 사람 한대건입니다. 자, 서경만 이경주 넘어갑니다. 11마리 앞에 주전했고요. 1000m인데 한대가 첫 번째 메인 승부차입니다. 토요일 경마에 가장 붙어봐야 될 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차. 전력이 뭐랄까 눈에 보이죠. 3마 서울 매직이라든가 뭐 8마 큐피트 여왕 이러한 마필들이 좀 더 잠재력을 보였다. 그리고 성적도 냈기 때문에 올해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마필들과 다른 마필들의 전력 차이가 저는 절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인기가 실리고 있는 3번마 서울 매직이라든가 8마 큐피트 여왕이라는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월등하지 않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뭐 입상도 하고 순위권 진입도 하니까는 대단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편성 약체 틈에서의 선전? 네, 그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 과연 누가 준비가 돼 있고 이제는 바닥권의 성적을 계속 내고 있지만 변화된 걸음이 기대가 되는 마필이 2마리 정도가 있어요. 사실 뭐 3번, 8번이 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버리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다른 마필들을 충만해 놓고 이 공략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전력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자, 한대건 현장 컨디션을 본 후에 결정을 하겠지만 시원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정말 9구 막공이 될 수도 있고요. 9구가 아닌 배당판에 태풍이 불어서 약간은 좀 낮은 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만 아는 건 아닐 테니까. 어쨌든 한대건이 알고 있는 모든 거를 첫 번째 승부처인 이경주에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관대히 참고해 주시고요. 적중할 수 있도록 한대건 역시 신중을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3경주 넘어갑니다. 8마리 앞에서 주전했고요. 일단은 액면상으로 충막감은 정해져 있죠. 3번 재능 충막. 제가 이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4월 27일 날 경주의 끝걸음이라든가 아니면 1월 26일 날 경주의 끝걸음을 보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정작 5월 26일 날은 아예 팔리지도 않아요. 배당판에서. 지난번에 3차가 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닌데 안 되는 거였죠. 골마감 때문에 마필이 조교가 되지 않고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안 실린 겁니다. 뛴 거는만 놓고 보면 분명히 한 발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 3번 재능 충만의 상태가 정말 베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골마감에 대해서 좀 불안 요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 8마리밖에 뛰지 않는데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편성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재능 충만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정말 선전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니까 얼마나 편성이 쓰레기인지 깝깝합니다. 정작 인기가 실린 3번 재능 충만은 상태는 안 좋죠? 근데 편성으로 보면은 이거 대가리 칠 것 같죠? 정말 애매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일본 우승마차는 상태는 좋은데 왜 못 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조교 때 보면 벌써 왔어야 돼요. 왜 못 뛰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너무 걸어가니까 말이에요. 조교 때보다. 이번 메이스의 드림은 올라오는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었는데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태 나쁘지 않고. 엄마 대군옥이 그나마 기수빨로 보면 가장 낫죠. 다나카 기수가 의외로 다부지게 몰아진 기수고 이 다나카 기수가 좋은 말에 기승한 경우가 많지 없죠. 그래서 어떤 말에 기승을 해도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기수의 능력으로만 본다면 엄마 대군옥을 놓고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605 블루메가일라도 여기서는 선행 갈 수 있죠. 편성이 상당히 약하다는 점에서 최근에 선행을 가려다 계속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준도 기수도 선행을 가면은 의외로 버티는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편성으로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번 상경주는요, 액면상으로는 삼마 재능 충만이 가장 보여줄 거름이 더 있어요. 하지만 골마겸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 대군옥이라든가 뭐 우승마차, 605 블루메가일라, 이번 메이스이들이 이러한 나피들에게도 충분히 우승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5번이나 6번 쪽에서 충막감을 선정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마음은 그래요. 3마 재능 충만이 워낙에 능력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상태가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영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한 달은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목은 안 아픈데 목이 잠기기 시작하는데 너무 애를 썼나? 좀 사부작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동수 기수를 만나보면 7번 킹 오브 룰즈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킹 오브 룰즈가 최근에 보여준 걸음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끝걸음이 무뎌지고 뭔가 좀 덜미가 잡히는 이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봤는데 컨디션 자체만 놓고 본다면 괜찮다고 해요. 근데 말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 매번 조금 이제 중량까지 56으로 달다 보니까 끝걸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역시 7번 킹 오브 롤즈가 당일날 현장에서 상당한 인기몰이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웬만하면 7번을 놓고 승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후차권에서의 문제가 좀 있는데 팔리는 것에 비해서 능력이 조금 가포장된 마필 그리고 인기는 실리지 않지만은 마방에서는 정말 조교의 상태가 너무나도 변화가 와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내용을 파고들어 보면 7번은 충마가 왔는데 후차권에서 눈에 보이는 마필보다 보이지 않는 마필이 내용적으로는 더 좋다는 거예요. 저도 이 경주를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결코 안 될 만한 편성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다면 그 기회를 충분히 살려야 됩니다. 자, 충막감은 말씀드렸어요. 어떤 병신이 자기 승부 경주에 충막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덕은 자주 공개하죠. 자, 7번마 킹 오브 룰즈는 내용도 괜찮고 조건도 괜찮습니다. 인정하시면 되고요. 현장에서 큰 이상만 없다면 저도 7번을 놓고 할 거예요. 하지만 후차권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제 음성 정보를 들으셔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대건 두 번째 메인 승부처로 붙는 경주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경마 5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로 1000m 타고요. 11만의 연필이 출전했죠. 화두는 일본 활용이에요. 제가 이 마필을 좀 설명을 많이 들었었죠. 발주하면서 외곽으로 막 기대입니다. 그래도 불합격 한번 당했었고요. 4월 26일날 주행검사 때 보면은 이 오른쪽 가면만 하고 나오죠. 눈 가면은 오른쪽만 하고 자꾸 앞에 기대니까 이제 궁예지책으로 다른 건데 주행검사를 합격한 이후에 전순기 마방에서 최영주 마방을 이적을 해요. 주행 지정을 계속 이제 받게 되죠. 악벽이 워낙에 심하고 사양을 밖으로 나가려는 모습이 심하다 보니까 이것만 아니면은 탄력은 정말 죽이는데 성적이 나올까? 이런 의심들을 많이 했었어요. 데뷔전에서 보여준 걸음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직선줄에서 바깥으로 기대입니다. 이것은 얘가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는 악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고쳐주면 좋겠고요. 주행 악벽이 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기대는 것을 잡고 탈 수 있느냐가 이 마필의 성패가 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마필들 상당히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마필 뛴 걸음 보면, 이 끝걸음 한 발에서는 정말 나무랄 데 없거든요. 또 옥정이 형이 또 워낙 이런 악병마들을 상당히 잘 타니까, 게이트 조건 1번 나쁘지 않고. 그래서 1번마 활용은 주행 악병은 있지만은 버리기는 좀 애매한 마필이다 말씀드리고. 이번 위너크랑 오늘 변한 게 없어요. 뭐 편성이 약하니까 이렇게 봐주는 거지. 변한 건 없고요. 3번 바람의 소리도 지난번에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었고, 공백기 후에 정상 출전 중인데, 선행이 아주 편하다면 한번 봐주겠는데, 아직도 말은 무거워요. 그 선행도 확인하지 않고, 이번에는. 뭐 제마트급이 빠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인기가 실린다 하더라도, 한두 번은 좀 바람의 소리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 파이어는 뭐 제가 직접 만나봐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6번 적토비만은, 정말 이게 멀로 기수가 이 말을 어떻게 우스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짧죠? 이제 뭐 따라가는 전개를 계속 하고 있는데 못 올라오진 않아요, 서식이. 못 올라오진 않는데, 예전에는 이 마필이 선행을 가서 계속 퍼졌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력이 없어요. 결정력도 없고. 근데 매번 팔리죠. 뭔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팔리는 건데, 정말 계륵같이 진짜 경마 팬들의 돈을 계속 빨아먹는 것이 아닌가. 뭐 마방의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여지가 있는데 그냥 단거리에서 어떻게 좀 상금 벌고 장거리로 가면 좀 사라질 마필? 그래서 항상 인기가 실리지만 불안한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워낙에 지구력이 좀 부족하고 참고 타다가 한 발을 써야 되는데 그 나아지는 모습이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실마 금스타가 정말 외곽으로만 밀리지 않았다면 경주의 조건이 나쁘지가 않은 마필인데 사실 선행이 더 낫죠. 따라가는 전개보다는 선행이 더 나은데 5번이라든가 3번, 뭐 11, 뭐 2번 이런 마필들의 순발력이 상당히 좀 빠르기 때문에 과연 외곽에서 얼마만큼 이 마필, 빠른 마필들을 보내놓고 모래를 안 맞추고 뛸 수 있느냐. 자기가 선행 가면 더 좋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말은 괜찮은데 좀 걱정이 됩니다. 5번 제마트급이 지난번에 1800m 대상경주에 나가서 특별경주였나요? 대상경주에 나가서 뭐 되도 않는데 졸전을 치렀었고요. 항상 여력이 많은 마필은 아니에요. 뭐 선행을 가면 조금 더 띄워주는 마필인데 편성이 약하니까 뭐 빅토르기에서 또 이런 마필을 가지고 뭐 선행을 빼앗길 만한 기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래도 충막감이 아닌가. 1000m니까 1800과 1000m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5번을 놓고 해야 되는데 1번 활용은 못 버릴 것 같아요. 5번, 1번 맞고는 뭐 기본적인 맞고는 될 것 같고 3번 파이어라든가 아니면 10번 금스타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한번 참고하셔서 뭐 3복을 엮으시든 5번, 1번 덱끼리 맞건 사는데 이것까지 구멍수 가져갔다가는 뭐 환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5번, 1번을 놓고 뭐 4번, 11번을 3복 승식으로 하시든가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리버리하게 팔리는 삼아 바람의 소리라든가 6번 적토비만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금은 6경주 넘어갑니다. 12번의 앞에 주장했고요. 경주가 1300. 이건 좀 고민이 되네. 별것도 아닌데, 사실. 좀 애매한 마피들이 많아요. 일단 1말에는 뭐 선행을 가니까 천하의제가 서주권에서 전개하고 결승전 전방에서 한 발 더 쏘는 이게 걸음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편성이 워낙에 약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게이트가 1번 조건이라서 뭐 우연치 않게 발주가 좋아졌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게 분명히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따라가서도 걸음을 보였던 것 필요한 점에서 승급전인데 그냥 무시기에는 좀 아깝네요. 말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음마 한양누리가 문제죠. 이게 이번 경주에도 뭐 상당히 인기가 실리는 마필인데 사실 충막감으로 놓고 싶은 마필이에요. 데뷔할 당시에는 순발력도 있었고 싹수 있었던 마필인데 뭐 구절이 좀 안 좋아지면서 성적도 기복을 보였었고 그러고 나서는 4월달 경주 위에 6월달 경주로 출전했으니까 한 2달 정도 터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터울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발주도 상당히 안 좋고 시종일관 후미권에서 놀다가 올라오는 걸음으로 3차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발주가 안 느린 마필인데 왜 경주를 거기서 치렀을까? 자기의 포지션이 아닌데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좀 의심을 해봤는데 당일날 경주 이후에 진료 기록을 보면 요배통이 있습니다. 골마감도 있고요.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발주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배통이 있는 마필들은 굉장히 뒷발을 하죠. 그러니까 힘을 순간적으로 써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진료 기록은 뭐 다 빠진 상태고 얼마만큼 마방에서 신경을 썼느냐가 문제인데 게이트가 입원 조건이라면 지난번처럼 바닥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이게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만 한행의 누리가 회복이 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막감이고요. 오면 PK 군주는 선행 가야죠. 선행 아니면 답이 없고. 예. 선행을 가도 너무 심하게 걸어가니까 애매하고요. 6번만 한센 바로우즈도 최근에 이거 멀로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탄 겁니다. 뭐 선입권에 따라가서 의외로 버티는 모습. 지난 5월 26일 날은 인기 3위로 팔릴 때 되지도 않는다라고 제가 잘라드렸던 마필인데 의외로 또 버텨요. 그래서 오늘 이철경 교수를 만났을 때도 그런 걸 물어봤어요. 한센 바로우즈는 뭐 매번 선행을 나가서 퍼졌던 마필인데 선행을 가도 뭐 폭주하고 지가 알아서 걸어갔던 마필인데 야 요즘 최근에 따라가도 되더라. 조교해보니까 어때? 어떻게 조교를 해보니까 이제 따라가도 힘을 쓰더라. 그러니까 좋아진 건 맞아요. 한센 바로우즈가 좋아진 건 맞기 때문에 그래도 전 이 마필이 뭐 능력마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혼존화 중에 한 발을 버틴다면 혹시라는 마음이 들고 7번 하늘의 에이스는 폐출혈이 난 이후에 3월 30일 날 경주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었고요. 지난 5월 12일 날 경주 한대건은 로만 블레이드를 놓고 리빙스턴이라는 마필을 83배를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게 하늘의 에이스가 주력 막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다면 저희는 정말 한구라 한 거죠. 정말 대박 한구라 하는 건데 어쨌든 좀 아쉬운 경주력이 있었는데 그거는 항상 있어요. 예, 언더바 마필이고요. 8번 원더풀 파리아가 3월달 경기 이후에 공백기인데 사실 이 마필이 보여준 거림이 이렇게 좋았던 마필은 아닙니다. 뭐 선행을 가서도 뭐 억지로 좀 잡히는 모습이 있었고 예전에 좀 하위군에서 심플리 라이프를 들 때도 사실 편성이 굉장히 약했었죠. 그래서 바닥권의 취입을 보여줬는데 근본은 되게 뛰어난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공백기까지 가지고 나오니 좀 불안불안하죠. 선행도 오모 PK 군주라든가 이런 뭐 일마레가 버티고 있어서 이건 선행도 만만치가 않아요. 팔리는 것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고. 실은 화이트 벨벳은 뭐 조상범 기수가 우승을 하고 나서 지난 승급전에서 문세영 기수에게 왔는데 그냥 꾸역꾸역 뜁니다. 뭐 이게 뭐 대단한 마필은 아니고요. 문세영 기수도 좀 절절매지 않았었나 지난번에 쥐어짜다가. 그러니까 문세영이 이 정도 채찍대갖고 못 들어온 거면 이 마필은 능력이 그게 크지는 않은 거예요. 편성을 잘 골랐기 때문에 바닥판에 대끼리 막건이지 뭐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2번을 놓고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1번, 7번을 안고 가겠습니다. 2번을 놓고 1번, 7번 두 마리 앞을 안고 가야겠고 2번을 놓고 5번, 6번 뭐 실무 화이트 벨벳이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뭐 능력이 좋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2번을 놓고 1번, 7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정말 선행 가서 버티기 바라는 5번 PK 군주 6번 한센 바라우즈는 선두권이 무너져서 좀 어부지리격 추입 이런 것을 한번 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화이트 벨벳 걷어냅시다. 예, 뭐 어차피 능력이 좋은 마필도 아닌데 뭐 세영이가 한번 들어오면 박수 한번 쳐주지 뭐 역시 세영이 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박수 한번 쳐주면 되지 뭐 배당도 없어 저거 뭐 이렇게 뭐가 있다고. 자 설경마 7경주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더바가 메인 승부죠. 토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럼 할 수 있겠죠. 국산 4등급 말들의 1000m 대결 4경주 출발했습니다. 4경주입니다. 한 번만 원더풀 딕지가 전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죠. 뭐 선행도 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정말 좋아진 맛도 갈 수 있고 훌륭합니다. 선행만 가면 웬만하면 안 됩니다. 백스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3번, 11번 그 뒤에 6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네, 처음은 6경주입니다. 뭔가 요리조리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사 여전히 섬의 바깥쪽에서 8번 대본의 대구동과 검도 5번 의외로 요리조리입니다. 이마피 상태가 좋아요. 5번 놓고 6번 8번 두 마리의 접전, 5번, 8번 두 마리 접전이었습니다. 6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 6경주입니다. 7번 6 패러다임은 통과합니다.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7번 놓고 8번 플라잉 조이가 이번에 3.5kg의 감량을 경험했는데 이게 선행을 가면 잘 안 잡힙니다. 7번 놓고 8번 줄여. 단독 선두 그리 8번, 12번 순이었습니다. 11마리 안피들이 출전했는데 근본 자체는 뭐 능력이 아주 뛰어난 안피들은 아니에요. 뭐 늦추입하는 말, 뭐 주행이 매끄럽지 않은 말, 그리고 변화가 와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
그리고 뭔가 젖을 것 같지만 한대건이가 매번 잘라드렸던 인기만. 그러니까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한대건이가 잘 알고 있는 집, 잘 알고 있는 기수, 잘 알고 있는 마방,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능력이 어느 정도 한대건이가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 이 모든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칠경주가 한대건이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 그러한 경주에서 이번 경주 더바가 메이슨부터 성공한 겁니다. 네, 경마는 뭐 알면 알수록 더 당한다고 해요, 사실. 솔직히 경마장의 비언이죠. 그래서 더 알려고 하면 차라리 모르는 게 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알아서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번 경주가 그런 결과가 안 나오기 위해서라도 한대건 열심히 뛰었고요. 한대건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분석한 대로, 그리고 들은 대로, 능력대로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이슨부터 7경주 반드시 적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8경주 넘어옵니다. 1700m 하고요. 12마리 앞필드. 장상플라이는 지난번에 잘 뛰었죠. 못 뛴 거는 아니고요. 오늘 이현정 교수가 이거 하나 물어봤었는데, 장상플라이. 승급을 했었어도, 지난번에 걸음을 보면, 나름대로는 현 등급에서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자기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이현정 기수가 최근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인터뷰를 몇 차례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타보고 조교하는 마필들이 많아서 이 마필들이 어느 정도 경험을 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제가 그 말들을 실전에서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떤 때 보면 참 여우 같고 어떤 때 보면 참 신중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차피 보면 좋은 쪽입니다. 근데 그뭐 장상플라이는 제가 타봤던 마필이라서 그렇게 평가를 해준 것 같아요. 이 뭐 두손왕자가 천하의 똥말이죠.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박병현 조교사님 보시면 박정호 조교사님 보면 또 기분 나빠할라. 능력이 없어요 사실 이 마필이. 근데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이렇게 뽑아낸 건 정말 임기영 기사가 잘 탄 겁니다. 51.5kg라는 중량을 가지고. 근데 이거 본인이 버틸 줄 알았을까? 선행 가야죠, 뭐. 예. 김덕현 교수 감량계수까지 기용을 했는데, 게이트가 2번이라고 한다면은, 선행을 가서 버팀을 할 말은 없지만, 근본 자체가 대단한 마필은 분명히 아니에요. 얘는 언제 깨어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이런 거예요. 들쭉날쭉. 얘가 작년 11월 달에 우승을 한번 하고, 7개월 만에 우승이니까. 물론 그렇게 못하는 마필들도 있지만, 얘가 뭐 전력을 아끼고 있다가 제대로 한번 싸먹었어? 예,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 가서 아가리 찢어야죠.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레이스가 잘 풀렸죠. 그러니까 예상가들 중에 정말 좆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손왕자가 뭐 박재호 마방에서 여지껏 뭐 전력을 아껴 놓다가 지들이 막권 사먹으려고 싸먹었다?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거죠. 네. 얘가 언제 능력을 보였습니까? 경주 정기가 잘 풀려서 온 거지. 근데 또 다시 잘 풀릴 수 있는 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난 별로 안 좋아해 개인적으로 두손왕자를. 얘가 우승을 했다 하더라도 전 10원짜리는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두손왕자라는 마필에 대해서 능력을 좀 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마방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정상만세는 좀 늦추입을 하는 과죠. 승급 전에 감량 혜택이 있긴 한데 과연 그 타이밍을 얼마나 잡아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상태는 괜찮대요. 유수한 개수가. 사마 낭만스타도 이 정도는 아닌데 갑자기 애가 무슨 물을 먹은 것처럼 이렇게 뛰고 자빠졌으니까 참 답답하네요. 뭐 이러다가 또 뛰는 게 경주 아니까 버리긴 그렇고요. 오마 영스톰은 지난번에 우승을 했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인기권으로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지난번 경주는 강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산 4등급인데 지난번에는 하도 꼴찌를 해야 되니까 국산 5등급으로 강급이 된 거예요. 발주가 들이지 않고 선입권에 갖다 붙여놓고 뛰니까는 마필이 미치쳐서 뛰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들끼리 안다고. 그러니까 등급이 3등급, 4등급, 뭐 3등급, 2등급 얘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괜히 승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들보다 사이즈가 더 낮다는 것을 지들끼리 또 알 거 아니에요. 경주마들끼리. 오마 영스톰은 지난번에 강급에 대해서 잘 뛴 거기 때문에 다시 승급을 했어요. 또 그렇게 뛰고 나서. 그러니까 언제나 과신할 수는 없죠.
6번 몬스터키는 창고 한 발을 쓰는 취입형의 악질인데 지난번에 너무 걸음을 안 보여줬고 7번은 무겁고 8번 썬오브 썬더가 지난번 1700m 도전에서 졸전 중에 졸전이죠. 이날 경주가 혼합군 경주였었는데 전개도 나쁘지 않은데 말이 이상할 정도로 못 뛰어요. 뭐 착차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재도전 여전히 있는데 거리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무난합니다. 뭐 장산플라이가 말씀드린 대로 이마필은 이번 경주 한번 충막감을 누르면 가치가 있죠. 전개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하고 또 변화된 모습이 어느 정도 눈에 띄어요. 말이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있는데 굉장히 성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이 9번을 놓고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0번은 온리 바람은 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바깥쪽이라서 전개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배당판에서는 8번 썬오브 썬더가 중심으로 해서 다 팔리겠지만 한대가는 9번 장산 플라이를 놓고 2번, 3번, 4번, 뭐 6번, 8번 이런 나피들을 너무 많이 얘기했나? 예. 뭐 근데 어떡할 거야? 도전에서 가능한데. 뭐 9번, 8번이 대길인가 이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좀 찝찝해요. 그래서 9번을 놓고 좀 분산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금만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1600m 타고요. 10마리 앞에. 일단은 뭐 이번 그레이삭스는 경제 조건이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강화민족에서는 그레이삭스를 만나보면 똑같아요. 예. 전기가 좀 잘 풀려야 된다. 원하는 대로 그 선에 가 있어야 된다. 딱 거기죠. 예, 2번 게이트에서 갖다 붙여놓고 선입권에서 딱 한 발. 문생기수까지 기생을 했으니 충분히 해볼만 하고요. 일본 아르고로켓이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죠. 단독 선행을 가면은 잘 안 잡히는 마필인데 약간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지켜보고 싶고요. 3번 에이스 솔롱고도 지난번에는 상당히 많이 꺼져 있는 모습을 보여서 저희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예정대로 깨졌어요. 지금도 베스트는 아니에요. 또 발통 자체가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6번 백투백은 3착 승급했죠. 지난번에 하위군에서 올라와서 승급을 하는 바람에 베스트는 아닌데 좀 아쉬웠죠. 끝걸음 발휘하기가. 그 덕분에 마이너스 6kg 감량이에요. 대폭 감량이 이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7번 럭셔리 에피도 주기는 길어졌는데 딱 참고 한 발이 있는 마필이고요. 8번 머니 디렉터 2착 승급이긴 하지만은 단 한 번도 말이 나쁜 적이 없었죠. 저번에 저 개나리송의 머니대로 이 권도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 했더니 그대로 꽂혀서 바닥은 너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나필이 도전권이고요. 그래서 구경주는 2번을 놓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뭐 6번, 7번, 8번 이 세 마리 안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배당이 나온다면 강급이 된 한번 서클 댄서가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긴 하는데 뭔가 완벽하진 않아요. 뭐 3번 에이스 솔롱고는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할지 좀 더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송에서는 2번을 놓고 6번, 7번, 8번 세 마리 앞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금만 10경주 넘어갑니다. 10마리 앞필이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 쳐드리겠습니다. 1번 스프링백이 제가 이 마필 되게 비하인드를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정말 대단한 마필처럼 보이지만은 뛴 거를 보면 그렇게 대단한 마필은 사실 아닙니다. 뭐 선행을 간다든가 단거리에서 선행거리에 따라가서 근성을 보인 건 맞지만 얘도 장거리는 안 맞아요. 자기한테 맞는 경주력이 나오지 않으면 경주 조건이 나오지 않으면 생각보다 이렇게 과신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제가 스프링백은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마필인데 여건은 상당히 좋아요. 게이트가 1번 조건이고 선행을 치고 나갈 여지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은 플러스 요인인데 뭔가 끝걸음이 충막감으로는 불안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3번 지오스타, 5번 야오스만 티켓, 뭐 9번 장산 아일드 이 마피들이 드러나 있는 인기권입니다. 근데 이 안에 지금의 상태가 이전 같지 않은 한 마리의 인기마가 있고요. 또 한 마리는 이제야 마필이 현 등급에 적응한 것 같다. 그리고 기대를 찬뜩하고 있는 마필도 있습니다. 또 상태 좋은 마필도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1번, 뭐 3번, 5번, 9번 이 네 마리가 인기권인 건 맞는데 이 네 마리 중에 세 마리 1번 스프링백을 제외하고 이 세 마필에 대한 내용이 다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리고 저는 1번 스프링백도
이렇게 강단 있는 강력한 축이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자, 제가 어떻게 배팅을 할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쉽게 보면 되게 쉬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마필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자, 한동안 최선을 다해서 붙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상은 토요일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내가 오늘도 짧게 찍는다고 하고 또 이제 1시간 넘게 찍은 거야. 정말 내가 이건 다 줬다, 여러분들한테. 응? 내가 취재하고 온 거, 이거 내가 뭐 분석한 거. 여러분들은 나한테 빨대만 꽂지 말고 이런 방송을 보면 문자로도 한번 신청해주고 내 음성 정보 한번 들어줘야 돼. 뭐 맨날 운다 저 새끼는. 울지 않게 생겼어? 진짜 뭐가 빠지게 이렇게 방송을 찍고 노력하고 복귀하고 다 공짜로 주고 자빠졌는데. 응? 여러분들은 나한테 문자 한 번씩 안 해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승부처 공지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2477전 7경주가 더버가면 승부처고요. 제주경마 4경주 6경주를 승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는 더욱더 좋은 내용이 있어요.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